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장모님하고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2박 3일로요. 저는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는데 장모님이 저랑 하루 더 같이 여행하고 싶다고 떼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연차를 내고 금토일 3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장모님은 지금 소녀처럼 들떠서는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빼곡히 적어 놓고 비행기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기대를 하라는데 기대가 되면서도 장모님이 너무 무리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참 와이프는 어쩌고 장모님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지 궁금하시죠? 와이프는 이번 여행에는 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저하고는 남남이거든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는 간단했죠. 서로에게서 애정이 식었고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영업일이라는 게 수입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터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안 좋은 달이 많아졌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수입이 들쑥날쑥한 저에게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를 다녀 와이프 본인도 월급이 썩 많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돈 문제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와이프가 미워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 사소한 문제로도 싸우기 시작하다가 이혼 전에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싸우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와이프가 잠자리도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자연스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버린 아내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말없이 외박을 해놓고도 자기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는데요. 그 말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내는 이혼에 바로 동의를 했죠.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서로에게 큰 미련도 없었어요. 다행이었던 건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었고요. 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밥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부부로 같이 살았으니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했거든요. 와이프는 방금 이혼하고 나와서 밥이 넘어가겠냐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죠. 아무튼 성질머리는 정말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동딸인 와이프는 장모님이 혼자 키우셨는데요. 장인어른이 와이프가 중학생이던 시절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사진으로만 배웠던 장인어른은 정말 미남이셨는데요. 대신 성격이 조금 괴팍하셨다고 하네요. 아마 와이프가 장인어른의 그 괴팍한 성격을 물려받은 듯 했어요. 그에 반해 장모님은 와이프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어느 때는 소녀처럼 귀엽고 순진하신 분이시죠. 또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몰라요. 이해심도 많은 것 같고요. 특출나게 외모가 뛰어나신 편은 아니지만 장모님은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 눈이며 입술이며 예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외모만 따지면야 와이프가 더 미인이긴 했지만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제가 봐서는 장모님이 한참 낫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괴팍하고 못된 성격의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속이 후련한 일이었는데요. 이혼하겠다는 것을 장모님께 알렸을 때 장모님은 바로 저희 집에 달려오셔서는 제 팔을 붙들고 막 애원을 하셨어요. 자기가 애비 없이 크는 딸이 안쓰러워서 와이프를 버릇없이 키웠다면서 이혼 결심을 한 번만 물러주면 와이프를 다시 잘 가르쳐 보시겠다고 말이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모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혼할 무렵에는 와이프하고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장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런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렸지만 이혼 결심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와이프와의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무렵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영업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월급이 적더라도 매달 고정된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은 고되기는 했는데 일한 만큼 일당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추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휴무날 저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장을 볼 겸 이마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혼자 카트를 끌고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 동네가 장모님이 사시는 동네랑 먼 곳은 아니었는데요. 장모님이 이곳으로 장을 보러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정말 화들짝 놀란 상태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이웃사촌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저는 반가워해야 하는 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장모님이 참 다정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어쩜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냐고 장모님은 제 소식이 참 궁금하고 그리우셨다고요. 그렇게 살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다시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물류센터에 취업해서 바쁘게 일만 하고 지내고 있다고 말을 했죠. 장은 이따가 보고 장모님은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마트 한켠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참 밀린 이야기를 나눴죠. 와이프가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때를 쓰는 통에 사시던 집을 정리해 돈을 보태주시고는 정작 장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까지 줄여가면서 돈을 보태줬건만 와이프는 본인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했고요. 아무튼 그 커피숍에서 장모님하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1년 만에 처음 본 거니 얼마나 많은 밀린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2시간 가까이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요. 헤어지면서 둘이라도 연락을 주고 받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아마 장모님도 혼자 지내시면서 사람이 많이 그리우신 듯 했어요. 이혼을 한 못난 사이가 된 이유로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종종 연락이라도 드리면서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의외로 사는 집도 서로 멀지 않더라고요. 장모님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저도 고마운 마음에 쉬는 날이면 장모님 댁에 가서 화장실 세면대도 손봐드리고 이것저것 집안에서 남자 손이 가야 할 일들을 해드리고는 했죠. 그 시간 동안 장모님하고 참 가까워지고 각별해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쉬는 날은 아예 장모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고요. 밤이면 같이 동네를 산책을 하면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도 나눴어요. 장모님도 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고요. 저도 장모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를 받는 듯 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가 아닌 한 사람의 친구이자 동반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같이 저녁까지 함께 먹고 동네 산책을 하던 중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혼 후에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와이프랑 다시 합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둘러댔어요. 지금 장모님을 만나고 있고 저에게는 장모님이 유일한 여자라고요.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그게 데이트고 연애지 뭐 별게 있겠냐면서 너스레를 좀 떨었죠. 장모님은 늙은이 앞에 두고 못하는 농담이 없다면서 제 팔뚝을 꼬집으셨어요. 저는 더 능글맞게 장모님 손을 척 잡고는 우리 연애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조금 다정히 걸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모님이 손을 쓱 빼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지나친 장난을 했나 싶어서 아차 싶었는데요. 그때 장모님이 제 팔을 안아서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걸어야 더 연인 같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는데요. 장모님이 제 팔을 너무 꼭 안고 있으시는 통에 그렇게 한참을 동네를 산책하게 되었죠. 그런데 장모님과 그렇게 다정히 걷는 게 은근 기분이 좋더라고요. 팔에 느껴지는 장모님의 감촉도 설레였고요. 저는 제 감정을 순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좋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걸으면서 장모님을 쳐다봤는데 장모님도 저를 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그 스킨십으로 우리는 급속도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장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곳까지 장모님은 제 팔을 꼭 안아 팔짱을 끼고 계셨고요.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밤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저도 그런 일이 수년 만이었고요. 장모님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이하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일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점심 무렵에 장모님이 도시락하고 바카스를 사들고는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셨는데요. 장모님도 오랜만에 무리를 하신 탓인지 얼굴이 헬쑥해진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회사 한켠의 벤치에서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지난 밤을 회상했죠.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장모님은 이제 자기를 이름으로 부르라면서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건 조금 어렵겠다고 호칭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와 장모님은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장모님은 둘이 있을 때면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도 장난 삼아서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아직은 어색하고 민망하기는 하지만 싫지는 않네요. 얼마 전에는 1박 2일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요. 밤새 장모님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통에 한숨도 못 잔 거 있죠. 덕분에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에 졸음이 와서 혼났어요. 장모님은 저 때문에 회춘하는 기분이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제주도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회사 일정 때문에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했더니 장모님이 제주도까지 가는데 하룻밤만 자고 오는 건 섭섭하다면서 때를 쓰시는 통에 회사에 금요일 월차를 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서 보신 건지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시려는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그래도 장모님이 워낙 저에게 잘해주셔서 솔직히 기대가 더 크기는 하네요. 장모님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려면 제가 더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저는 장모님이 좋습니다.